하고 여러분 잠깐 쉬셨나요? 자, 힘내시죠? 이번 주차 마지막 시간, 물론 제 과목만 그렇겠지만 마지막 시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기 전에 전 시간 살펴보면 커피 로스팅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커피, 이 그린빈을 가지고 로스트빈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농작물 상태의 식재료를 식품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물리적인, 화학적인 그런 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로스트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요구, 물론 로스트 머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한 과정들, 앞에서 보았던 그런 결점들을 추출을 해내고 걸러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로스팅 중에 생리적인 생도의 그러한 물리적인 변화를 보면 중량이나 부피가 변화를 가져온다. 중량은 감소하게 되고 부피는 팽창하게 된다. 2배 정도 팽창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팅 중에는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분 함량,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질, 가용 성분, 우리가 섭취하는 성분, 그리고 가스 성분, 추출되는 성분, 그리고 휘발 성분, 맛의 그러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향기의 휘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카페인과 트리고넬린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스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로부스타 종이 아라비카 종보다 카페인 성분이 약 2배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로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 머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로스팅 도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로스팅의 그런 머신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스팅의 도구를 보면 그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샘플용이냐, 산업용, 로서 등으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로스팅 도구의 그런 형태를 보면 자동식이냐 아니면 수동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동식은 핸드로스터, 드럼형, 그리고 보울형, 로스터 등이 있고, 자동식은 드럼형, 유동층 방식, 그리고 보울형 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용되는 그러한 열원을 보면 우리 나무, 석탄, 숯,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전기와 가스 등을 이용합니다. 가스를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많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우리 보통 보면 여기에 보면 드럼형과 그리고 유동층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로스팅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필기도로 있다면 좀 적어주시면, 자, 로스터의 그런 종류에 따라서 드럼형은 저온, 장시간 로스팅을 하는 기법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유동층 방식은 고온, 단시간 로스팅 하는 때 이런 유동층형을 많이 사용한다. 로스팅 방법을 사용한다. 자, 우리 드럼형은 커피콩의 온도가 200도에서 240도 정도 사이이고, 그리고 유동층형은 230도에서 250도, 드럼형보다는 유동층형이 더 높은 온도에서, 커피콩의 온도에서 로스팅이 하는 기법이다. 자, 저온 장시간 로스팅인 드럼형은 시간적으로 보면 8에서 한 20분 정도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고온 단시간 로스팅하는 유동층형은 1분 30초에서 3분 정도 사이 내에서 로스팅을 하는 그러한 기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럼형은 상대적으로 팽창이 적어서 밀도가 큰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유동층형은 상대적으로 팽창이 커서 밀도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 맛 성분으로 보면 드럼형으로 우리가 저온 장시간 로스팅하게 되면 신맛이 약하고 뒷맛이 텁텁하나 우리 어떤 커피의 그 바디감 중후함이 강하고 그 향기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온 다시간으로 로스팅하는 기법, 우리 유동층형을 보면 우리 신맛이 강하고 뒷맛이 깨끗하지만 중후함과 향기가 부족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드럼형은 가용성 성분이 적게 추출되고 유동층형은 가용성 성분의 양을 봤을 때 드럼형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추출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성으로 따지자면 우리 유동층 로스팅이 한 잔당 커피 사용량을 10에서 20% 정도 덜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 드럼형보다는 더 경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맛에 내려고 하는 그런 바리스타의 역량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구 보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핸드 드립해서 핸드 그라인딩 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밑에 옆에 보면 우리 그 숯을 이용해서 나무의 숯을 이용해서 로스팅하는 도구, 그리고 가스와 전기, 또 왼쪽 맨 밑에 보면 가정용, 이렇게 구분지어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내가 로스팅 도구를 사용할 것이냐, 그런 사이즈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1kg 우리 양에 따라서 머신을 선택해야 되죠. 1에서 100kg까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다양한 양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을 추출할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 그런 필요에 따라서 머신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스팅 머신의 그러한 종류를 보면 우리 직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열풍 방식이 있고 열풍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의 머신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내가 생산해내고자 하는 그런 로스팅 하는 기법을 어떤 기구를 머신을 이용해서 추출해낼 것이냐, 만들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직화식인 자동 방식 드럼형을 보면 열이 드럼의 구멍을 통해서 드럼 내부의 커피에 직접 전달되어서 로스팅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고장이 적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그 PPT를 보시면 PPT 그림을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열을 직화로 올려서 로스팅하는 그러한 기법이 바로 직화식 자동 방식 드럼형입니다. 자, 커피의 맛과 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커피의 개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머신인 그런 추출 방식이다. 그리고 콩의 팽창이 다소 약하다는 거. 그래서 겉은 로스팅이 되지만 내부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 직화 방식으로 우리가 로스팅 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회전을 시켜주면서 골고루 로스팅 해주는 그러한 세밀함이 필요한 그러한 로스팅 방식이 직화 방식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열풍식 그런 드럼형이 있습니다. 자, 반열풍식 드럼형은 먼저 PPT를 보시면 이러한 형태예요. 앞에서 봤던 형태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죠. 자, 화력에 의해서 드럼이 가열되면 드럼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 전도에 의해서 생두가 로스팅 되기 때문에 동시에 열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열풍이 드럼 뒤쪽을 통해서도 드럼 내부로 전달돼서 대류열에 의해서 로스팅 되는 방식이 드럼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이 열에
간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직화식에 비해서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하다. 직화식은 보면 열이 밑에서 올라가는 그 밑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열이 많이 가해져서 로스팅이 빨리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시켜주는 그런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반열풍식은 대류열에 의해서 뒷부분에서도 같이 열이 올라와서 로스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화 방식보다는 좀 더 로스팅하는 기법이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열풍식 드럼형이 있습니다. 자, 열풍 방식을 보면 반열풍식과 같이 드럼의 뒷부분을 통해서 열풍을 어떻게 생도 사이로 순환시켜서 로스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하고 로스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그러한 로스팅 열풍 방식이 바로 열풍식 드럼형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열풍식보다는 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균일하게 로스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스팅 머신을 선택할 때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로스팅 머신을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팅 머신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리스타, 로스팅하는 본인의 가장 잘 부합하는 로스팅 머신을 선택해야 된다. 어떠한 머신, 어떠한 방식으로 로스팅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선호하는 로스팅 방식, 로스팅 머신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스팅 방식을 보면 로스터 본인의 로스팅 스타일에 적합한 방식의 머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원두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 그랜빈의 용도에 따라서 로스팅 머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이 그린빈 생두를 가지고 어떤 로스팅을 만들어서 어떤 원두를 추출해낼 것이냐에 따라서 로스팅 방식을 선택하고 머신을 선택해주는 선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스터의 경험이나 기술에 따라서 로스팅 결과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로스팅 머신과 세팅한 프로그램대로 일정한 로스팅이 가능한 자동 방식의 로스팅 머신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로스팅 머신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을 추출해낼 것인가에 따라서, 판매할 것이냐에 따라서 머신의 용량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죠. 로스팅 머신은 투입 가능 양에 따라서 500g부터 수십 kg까지 있는데 필요한 원두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에 맞는 사이즈의 머신을 선택해서 로스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 양은 너무 적은데 로스팅 머신이 너무 큰 것을 구매한다면 우리가 손실이 많겠죠. 그리고 균일하게 또 로스팅이 되지 않습니다. 자, 또 작은 머신을 구매해서 많은 양의 생두를 넣고 우리가 원두를 추출해낼 때, 만들어 로스팅해낼 때 그러한 부분들, 회전이 잘 되지 않고 열이 균일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좋지 않은 그러한 원두를 생산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머신 선택에 있어서는 내가 생산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사용량에 비해서 너무 큰 용량의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공간 확보와 재고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작은 용량의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로스팅 횟수가 잦아지겠죠.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적합한 머신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고려해서 선택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 내구성과 유지관리 비용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로스팅 머신을 한번 구입하게 되면
금방금방 또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고가거든요. 보통 1kg을 추출해내는, 우리가 보통 보면 로스팅 머신을 보면 보통 가격대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카페를 운영할 때 이런 로스팅 머신을 둘 때 자주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로스팅 머신을 한번 구입하게 되면 장시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머신인가를 우리가 체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항상 관리를 잘 해서 유지 보수 또는 얼마나 용이한 그러한 지속적으로 부품 교환이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를 잘 살펴보고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회사에 이런 로스팅 머신을 구매할 것이냐에 보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가 금방 단품되지 않는 그런 기종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속 사용 가능성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로스팅을 한번 하고 나서 또 어느 정도의 그러한 로스팅을 할 수 있고 열의 그러한 효율성, 또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다시 가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스팅 머신의 성능과 직결되는 그러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로스팅을 해도 일정한 로스팅이 가능한지 여부를 잘 따져보고 로스팅 머신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로스팅 머신의 그러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머신을 보면 우리 독일제와 터키제,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을 해냅니다. 태원이란 그런 기업에서 이 로스터 머신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생산을 해가고 있고, 또 이맥스란 한국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을 선택할 때 로스팅 방식은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느냐, 채택하고 있느냐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용량에 적합한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이러한 머신을 구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원은 내가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냐에 따라서 머신을 제조사별로 선택을 해서 가장 적합한 머신을 선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러한 제품들을 한번 선별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로스팅 머신을 이용해서 로스팅해서 원두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우리 로스터리 샵, 우리가 직접 로스팅만 해서 판매하는 그런 로스터리 샵과 그리고 OEM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커피를 판매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로스터가 아니면 바리스타가 직접 생두를 구입해서 직접 커피를 볶는 형태의 그러한 샵 방식이 로스터리 샵입니다. 그래서 원두를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로스터리 샵에서 아니면 이런 로스팅된 그런 원두를 구매해서 각 점포에 매장에 뿌리는 OEM 방식, 이렇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런 추세를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샵의 획일적인 커피 맛을 탈피하고자 해서 그러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찾아가기 위해서 개인 로스터리 샵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연남동 얘기를 했었죠. 이게 또 하나의 커피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커피 샵이 다 로스터리 샵을 구매해서 판매할 그런 필요는 없고, OEM 방식으로 원두를 구입해서 커피를 판매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영업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가 라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구매하는 로스터리 샵에서의 그런 로스팅된 커피를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OEM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지역과 그리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그런 기호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면 한번 적어 보세요. 로스터리 샵과 OEM 방식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터리 샵의 그런 장점 그리고 단점, OEM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스터리 샵의 장점을 보면 커피의 원가를 낮출 수 있다. 왜냐하면 원두보다는 생두가 더 저렴할 수밖에 없죠. 이 로스팅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로스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커피의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또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두 판매가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판매되는 커피의 종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의 병행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스터리 샵에 단점이 또 있겠죠. 그 단점은 뭐냐면 로스팅 머신을 구매할 때 가격의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로스팅 머신에 설치 공간이 필요해요. 또 유지할 것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죠. 또 로스팅하는 방법을 내가 익혀서 직접 로스팅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스팅 작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가 되겠죠. 자, OEM 방식. 우리 로스팅된 원두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장점은 뭐냐? 로스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로스팅 머신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거기에 원두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팅 머신 설치 공간이 따로 필요 없죠. 그리고 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나만의 뭔가를 창출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테이크아웃 스타일의 그런 매장에 더 잘 어울리는 방식이 OEM 방식이다. 자, 단점은 뭘까요? 신선도 관리가 어렵겠죠. 그리고 구입처를 한번 선정해 놓으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번 구매해 놓으면 원두를 어느 회사, 어느 로스터리 샵의 커피를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그 커피 맛을 느끼고자 방문하고 재방문하기 때문에 커피 원두를 바꿨을 때 그 고객들이 이 집 커피 맛이 변했네, 원두를 바꿨나 봐 하면서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공급 지연이 된다 그러면 고객들에게 필요한 맛과 향을 가진 원두를 판매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스터리 샵에 그런 직접 로스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두를 사서 판매할 것이냐,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정을 한번 고려해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 전시 효과라 그래서 고객들이 직접 로스팅기를 보고 로스팅 향을 느끼면서 로스팅을 직접 해서 이 집만의, 이 매장만의 독특한 커피를 맛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전시 효과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로스팅을 하는 그런 매장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로스터리 방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OEM 방식을 할 것이냐, 거기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로스팅 시에 사용하는 열원이 아닌 것은 다양한 열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1번 LPG, 2번 LNG, 3번 증기, 4번 전기, 5번 숯. 여기서 전통적인 방식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찌는 증기 형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증기로 표식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의 방식에는 직화식, 반열풍식, 열풍식이 있다. 각 방식마다 차이점과
장단점이 존재하고 사용되는 용도 또한 다양하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로스팅 머신 선택 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가격, 용도, 사용 효율, 내구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본인의 표현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에 가장 잘 부합하는 로스팅 머신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로스팅 단계별 또 그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